안녕하세요. 브레인테크 강사 이승훈입니다. 이번 강의는 자기주도 학습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요즘 너무 많은 조기 교육이 나오고 또 조기 교육에서 부모님들을 현혹하기 위해서 가짜 광고들을 많이 만들게 돼요. 이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걸 이용해서 이 키워드를 이용해서 또 여러 가지를 팔아먹어요. 마찬가지 하지 말아야 될 유아 시기에 이것저것 또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단어를 갖다 붙여서 팔아먹기 시작을 해요. 여기서 알아두셔야 될 것들이 있어요. 부모님들이 아이를 교육을 시키겠다고 뭐 안 찾아보고 그냥 대충대충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개 중에 또 신경을 쓰신다고 이것저것 또 찾아보시는 분들 중에 제가 묻고 싶은 것이 있어요. 각종 논문 자료나 아니면은 어떤 학습을 하는데 거기서 얘기하는 것들 얼마나 믿고 계세요? 어떤 교수가 얘기했다. 특히 외국에 있는 어떤 아동 심리학 교수가 얘기했다. 그러면은 100%다 믿나요? 대부분은 믿어요. 왜? 유명한 사람이 얘기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사람이 얘기했으면은 10년이 지나든 20년이 지나든 이 사람 말이 맞을까요? 아니에요. 예전에 얘기했던 그 많은 철학자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얘기한 게 지금 우리나라 실정에 맞지가 않는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예를 들어서 이 철학자는 이런 얘기를 했다, 이런 식으로 예를 드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실정에 맞지 않는 것들이 있고 외국과 우리나라 문화는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외국에서 누가 얘기했다고 그거를 그대로 가져와 가지고 우리나라 애들도 이런 걸 시켜야 된다. 그러면 외국 교수가 이런 얘기 했으니 당연히 우리나라 애들도 맞겠지라고 생각을 해요. 거기 틈을 노려 가지고 이런 여러 가지 유아 교육을 해요. 이 많은 유아 교육 마케팅 업체들이 우리 거를 하면은 뭐가 좋고 뭐가 좋고 뭐가 좋고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다 맞을까요? 거의 90% 이상은 과장 광고예요. 근데 부모님들이 정확한 내용도 모르고 정확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속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개 중에 어떤 과장 광고가 더 나은지 이걸 찾는단 말이에요. 부모님들이 모르면 모를수록 이 업체들은 더 판을 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아셔야 돼요. 그리고 아이가 어린 시기 학교 가기 전에 많이 하면은 똑똑할 줄 아는데 절대 아니에요. 아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많이 알면 많이 알수록 이 아이의 지능은 점점 떨어지게 돼 있어요. 뭐 그렇게 많이 해서 학교를 들어갔는데도 꾸준히 유지를 한다,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더 높은 지능을 가질 수가 있는데 이 아이는 그 정도의 지능에서 머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잘한다고 보는 그 수준이 그냥 냅뒀으면 더 높은 지능이 올라갈 수 있었는데 그거보다 더 낮아진 게 그 정도인 아이가 된 거예요. 자, 이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거를 얘기하기 전에, 자, 우리가 말하는 아까 그 논문이라는 거 거의 참고 자료로만 이용하지 맹신하지 마세요. 이 어머님이 보셨던 그 논문 자료가 맞다면은 앞으로는 그 주제에 대해서는 논문이 나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반박할 논문도 나오면 안 되는 거고요. 이 표본 자료가, 이 논문을 쓰신 분이 표본을 잘못 선택을 하게 되면은 논문 자체 내용이 완전히 엉망이 되는 거예요. 또 잘못될 수도 있고 그거에 의한 결과 도출도 잘못 나올 수가 있어요. 10명의 그룹이 있는데 8명이 잘못되고 2사람이 잘 됐어요. 근데 A라는 논문을 쓰신 분은 8명의 잘못된 그룹을 표본으로 잡았고, B라는 논문을 쓰신 분은 2명의 잘된 사람들만 표본으로 잡았어요. 그러면 논문 내용이 완전 정반대겠죠. C라는 교수는 잘못된 그룹에 1명, 잘된 그룹에 1명, 그래서 반반으로 했어요. 그러면은 당연히 세 번째 논문 교수도 확률이 반반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원래는 8대인데 어떤 논문의 표본, 이것을 어떤 거를 선택하냐에 따라서 논문의 질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논문을 맹신하지 마세요. 또 학습지에서 나오는 광고 맹신하지 마세요. 거의 90% 이상 과장 광고예요. 자, 보통 부모님들이 자랑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우리 아이는 6살인데 혼자 알아서 해. 벌써 책상에 앉아가지고 혼자서 책 찾아보고 혼자 열심히 해. 우리 아이는 벌써 자기주도 학습이 다 됐어 라고 얘기를 해요. 이 아이는 자기주도 학습이 된 게 아니라
수동적인 학습이 됐고 얘는 점점 자기주도 학습에서 멀어져 가고 있는 아이가 된 거예요. 얘는 앞으로 자기주도 학습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아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그때부터 학습을 시켰던 이 아이는 학교에 들어가서 자기주도 학습이 아예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알고 계셔야 돼요. 이게 어린 아이가 뭐 어디에 앉아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해. 6살짜리 아이가 앉아가지고 뭐 책도 열심히 읽는 거예요. 누가 읽어주는 거 아니라 본인이 읽고 막 영어 막 읽고 이런 걸 한단 말이에요. 6살짜리 아이가. 아, 우리 아이 똑똑해. 벌써 자기주도 학습이 돼서 혼자서 집에 가도 혼자서 막 영어책을 읽어. 이 아이는 이미 자기주도 학습이 망가진 아이예요. 그 이유도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냥 막 이게 망가진 아이예요 그러면 안 믿으실 거예요. 제 이유를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자기주도 학습이 뭐냐? 자기주도 학습이란 배움에 있어서 누군가에게 배우지 않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누군가한테 배우지 않고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하는 학습 방법이자 능력 개발 방법이에요. 그거 좀 웃기죠?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어떻게 학습하냐는 의문이 들어요. 특히 어린아이 같은 경우는 안 가르쳐 주면 어떻게 알아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냐 이거예요. 있어요. 자, 성인들을 예를 들게요. 내가 내일부터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야 돼. 그러면은 한 그룹은 이거를 자격증 따기 위해서 뒤도 안 돌아보고 학원 등록한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한 그룹은 일단 책을 사요. 책을 사고 하다가 안 됐을 때 그때 학원 등록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면은 누구한테 물어보다든지 이런 식으로 또 온라인 강의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를 참조를 한다든지 이런 사람이 있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책으로만 승부를 보는 사람이 있어요. 자, 어떤 사람이 자기주도 학습이 되는 사람일까요? 자, 첫 번째, 내가 원하는 걸 하자마자 바로 학원 등록을 한다. 이 사람은 자기주도 학습이 되지 않는 사람이에요. 자기주도 학습이 되는 사람은 두 번째랑 세 번째예요. 자기주도 학습을 하려고 하면은 본인 스스로 필요한 거를 먼저 사야 돼요. 스스로 필요한 거를. 그것도 본인 스스로 골라야 돼요. 누가 막 골랐던 막 이런 거를 고르는 게 아니라 본인 스스로 찾아보고 골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있는 사람은 뭐냐? 하기는 하되 내가 실력이 딸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보충으로 학원을 본인이 선택을 하고 아니면 본인이 온라인 강의를 선택을 하고 본인이 필요한 부분을 누군가한테 물어봐서 채우는 스타일. 세 번째 사람이 이 사람이 이제 지존이죠. 본인이 필요한 거를 혼자 스스로 터득을 해서 어떻게든 알아내려고 해서 혼자 스스로 끝까지 끝낸 사람이에요. 이 세 번째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사람, 하자마자 바로 학원을 등록한 사람이 뭐냐? 어렸을 때부터 부모의 의지대로 아이를 학원이나 공부방이나 이런 거를 처음부터 등록을 시켜서 공부를 시킨 스타일. 수동적인 스타일이에요. 이런 아이들은 자기주도 학습이 되지 않아요. 지금 유아 시기 때도 마찬가지 아이가 원해서 가지를 않아요. 아이가 원해서 영어 공부해요? 절대 아니에요. 아이가 원해서 수학 공부를 해요? 아이가 원해서 읽기 쓰기를 해요? 절대 아니에요. 부모가 가르치고 부모가 입김이 들어가고 또 아이 장난감 만지는 게 싫어서 장난감 싹 치우고 집안을 전부 책으로 도배를 하고 아이가 놀 수 있는 거는 기억, 니은, 낱말 카드뿐이 없는 거고 이런 가정 환경을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아이는 집에 와서 할 게 없고 책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는 아이가 계속 책을 보게 되는 거고 그렇게 함으로써 아이가 한글도 띄고 할 게 없으니까 영어를 하는 거예요. 할 게 없으니까 놀 게 없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준비 바탕을 부모가 시켰다. 그러면 얘는 자기주도 학습이 아니에요. 자, 뭐 태블릿 광고나 여러 가지 광고에서 우리 뭐 태블릿 PC를 하면은 스마트 패드 학습을 하면은 아이가 자기주도 학습이 됩니다. 이것도 거짓말이에요. 자기주도 학습이 뭐냐? 말씀을 드릴게요. 자기주도 학습은 아이 스스로 공부를 하다가 본인이 필요성을 느껴가지고 그때 구입을 했을 때, 그때 요구를 했을 때 자기주도 학습이에요. 오늘부터 나 수학 공부할래. 했는데 혼자 공부하다가 너무 힘들어. 엄마, 나 여기 곱셈이 들어가는데, 아니면 나눗셈이 들어가는데, 나 혼자 도저히 힘들겠어. 나 이거 요만큼 부분만 나 가해 선생님 좀 붙여주면 안 돼?
요만큼 부분만 학원에서 잠깐만 배워오면 안 돼? 요만큼만 공부방에서 배워올게. 그리고 나머지는 내가 혼자 할 수 있어. 그러니까 한 달만 보내줘. 이런 것들이 자기주도 학습이에요. 근데 너 오늘부터 수학 공부해야 되니까는 저기 유명한 학원 있어. 거기 가. 그럼 애들이 거기 가서 공부를 해요. 공부해가지고 와가지고 여기서 또 집에 와서 숙제를 한단 말이야. 야, 우리 아이는 학원 갔다 와서 알아서 숙제를 해. 우리 아이는 벌써 자기주도 학습이 됐어. 아니에요. 학원을 보내는 시점, 부모가 원해서 찍어서 학원을 보내는 시점에서 얘는 자기주도 학습이 끝난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자, 또 하나의 의문이 들어요. 자, 어렸을 때 학교 가기 전에 시키는 모든 학습은 자기주도 학습이 아니에요. 자기주도 학습이 언제 생기냐? 자, 그걸 알아볼게요. 자, 배움에 있어서 누군가한테 배우지 않고 스스로 목표를 세우는, 자, 이 목표라는 게 중요해요. 목표라는 게 언제 세워지냐? 0세부터 7세 사이에는 우뇌가 성장한다 그랬잖아요. 우뇌에는 목표라는 게 없어요. 그냥 노는 데요. 놀고 즐기고 사회성에 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예술적 능력을 늘리는 그런 작업을 하는 게 0세부터 7세예요. 그런데 대치동이나 강남권에서는요, 그거를 못하게 강제로 봉인시켜요. 그러니까 우뇌가 발달을 하면은 아이들이 원하는 공부를 못해요. 책상 머리에 앉아서 공부하고, 뭐, 애들 레벨 테스트 한다고, 뭐, 5살에 뭐 하고, 그러려고 하면은 애들이 책상 머리에 앉아있는 그 시간이 길어야 돼요. 그러려고 그러면은 이 우뇌가 발달을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태어나서 7살 때까지 성장하는 이 우뇌를 강제 봉인을 시켜야 돼요. 언제? 16개월에. 근데 24개월까지 아이가 시냅스 신호가 많이 발달하는 이 수초화 작업 그 발달 단계예요. 애들 지능이 발달하는 그 단계인데 그 단계마저도 중간에 개입을 해서 끊어야 돼요. 그러니까는 아이가 지능이 엄청나게 발달을 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 기초가 탄탄하게 된 다음부터 아이가 이제 지능 발달을 본격적으로 이제 우뇌 발달을 시작을 하는데 그 단계도 중간에 끊어야 돼요. 그러니까 더 이상 지능 발달을 못하게 16개월 그 이전 그때 개입을 해서 아이 조기 영어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이가 지능이 발달하다가 중간에 끊겨요. 그 상태에서 우뇌가 발달하지 말아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아이가 놀 수 있는 장난감이나 호기심 가질 만한 거를 집에서 싹 다 제거를 시켜요. 그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뭐를 하냐? 16개월부터 아이한테 강제로 영어 듣기를 시켜요. 부모는 그냥 틀어준다고 생각하지만은 이게 아이 지능 발달도 못한 상태에서 강제로 듣기를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가 좀 들으면은 그때부터 강제로 ABCD를 시켜요. 근데 이 어머니들은 뭐라 그래요? 우리 아이가 재밌게 해요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에요. 아이 지능까지 발달을 못한 상태에서 강제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거는 강제예요. 근데 말로는 조기 교육이라고 그러는데 자, 지금부터 하는 24개월 이전부터 하는 이 행위는 학대예요. 아이의 정서적 학대가 만 16개월부터 시작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아이가 어떻게 변하나 잘 볼게요. 그러다가 20개월, 24개월이 지나서 본격적으로 아이한테 쓰기를 가르치고 강제로 읽기를 가르치는 그 작업을 해요. 강제로 읽기를 오픈시키면은 아이가 이제 슬슬 우뇌를 안 쓰기 시작을 해요. 아이의 논리력이 발달이 되고 언어가 듣기 말하기만 해야 되는 이 우측을 쓰는 우뇌 요거만 딱 발달을 하고 또 이 베르니케 영역도 2년 동안 성장을 하는데 이 발음 담당하는 그거 영역만 딱 쓰고 이 브로카 영역이 7살까지 성장을 하는데 이 영역에 한국어가 아닌 외국어로 쓸어 담아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이 자체가 영어가 모국어라고 인식을 해요. 이게 조기 영어 학원에서 원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강제로 하다 보면은 이 우뇌가 발달을 안 하고 아이의 상상력과 생각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시작을 해요. 떨어지는 게 아니라 아예 발달을 안 해요. 상상력과 생각하는 능력이 발달 안 해요. 이거를 막아야 뭐가 생겨요? 좌뇌에 이 열정 능력이 생겨요. 아이가 생각과 상상을 하면 안 돼요. 뭐를 해야 되냐? 무조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게끔 강제적으로 그거를 마련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아이의 좌뇌에서 우뇌에 있는 열정보다 좌뇌에 있는 열정이 원래 이게 8살 넘어서 생기는데
이게 3살 정도에 생겨요. 그러면은 아이가 3살 전후로 해서 책상에 앉아 있는 힘이 늘어나요. 이 책상에 앉아 있는 힘이 늘어나면은 아이는 이제 더 이상 우뇌가 성장을 안 해요. 그러니까 조기 교육을 원하는 부모가 원하는 이상형의 스타일의 아이가 나오기 시작을 해요. 자, 우뇌가 성장 봉인을 시키는 거야. 봉인도 아니에요. 아예 이제 우뇌 성장이 안 된 거지. 우뇌가 아이가 성장을 하면은 아이가 책상에 못 앉아 있으니까 이제 3살부터 이 아이는 평생 우뇌를 못 쓰게 되는 거예요. 평생. 그러니까는 아이를 16개월부터 강제로 영어를 시키면은 이제 아이는 우뇌를 더 이상 못 쓰게 되고 이 우뇌에서 말하는 듣기 능력도 어차피 7살 넘으면 다 좌뇌로 넘어가기는 해요. 이 측두엽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자, 이제 아이는 우뇌를 못 써요. 3살부터 나오는 현상이 뭐냐? 아이는 앉아서 블록놀이나 만들기나 그리기나 이런 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엄마는 그런 거보다 아이가 앉아서 영어를 읽거나 또는 한글을 읽거나 3살짜리 아이가 이랬을 때 아이한테 더 폭풍 칭찬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아이라는 존재는 엄마가 좋아하고 행복하는 것을 하려는 그런 현상이 보여요. 그래서 장난감을 만질 때보다 엄마가 영어를 할 때 더 좋아하기 때문에 아이는 다시는 장난감이나 또 그림 그리기나 이런 거에 대한 흥미를 이제 아예 끊게 돼요. 요게 한 4살 무렵이에요. 그래서 아이가 본격적으로 운에 대해서 다 싹 다 끊기 시작을 하는 게 4살이고 아이의 사회성이 3살까지 보통 성장을 하고 4살, 5살까지 그게 확산이 되는데 3살 때까지 이 아이는요 집에서 영어 공부만 하고 밖에를 안 나가고 나가더라도 영어 공부하는 애들하고만 어울려요. 그래서 이 아이는 사회성이 꽝이 돼요. 이 아이는 사회성이 꽝이 되기 때문에 다른 아이랑 어울리지도 못하고 학교에 갔을 때 거의 소외되는 그런 아이로 살아요. 대부분 그래요. 안 그런 아이도 있어요 라고 하지만은 그 아이가 이제 기껏해야 3, 4학년이고 중학교 가서도 아이가 잘 어울린다 그러면은 그 아이는 심하게 안 시킨 아이예요. 그래도 아이가 이것저것 노는 거 이런 거를 부모가 허락해 준 아이고 6살의 아이가 엄청난 영어를 읽고 말하고 할 정도가 되려고 하면은 그거조차도 막으셔야 되고 이 전체 뇌에 들어가는 에너지를 몽땅 다 이 언어 능력에 올인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이 아이는 다른 거는 뇌가 발달을 안 하고 오직 언어 능력에서 듣기 말하기 능력만 강제로 엄청나게 늘리는 거예요. 그와 더불어서 어차피 언어 능력이 오르면은 그 다음부터 기본적인 수학 연산에 관련된 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기본적인 연산. 근데 솔직히 연산을 한다고 연산에 관련된 뇌를 쓰는 게 아니고 자주 쓰다 보면은 애들이 다 외워요. 그래서 암기력에 관련된 뇌만 활성화가 돼요. 그래서 딱 3개의 올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6살이 되면은 할 줄 아는 거 한 개도 없고 오직 영어 단어만 말하고 쓸 줄만 알게끔 되고 아이는 앉아 있는 시간이 굉장히 길어져요. 그러면은 부모가 원하는 이상형이 되고 또 부모가 생각하기에 우리 아이는 자기주도 학습이 됐다고 생각하는데 이 아이는 이미 우뇌는 다 망가졌고 좌뇌도 이 우뇌가 망가지면은 이 베르니케 영역이 생기는데 이 베르니케 영역이라는 게 언어의 이해도를 담당하고 있는데 이 아이는 영어만 했기 때문에 영어에 대한 이해도는 있는데 한국어에 대한 이해도는 떨어져요. 학교에 가면은 한국어로 모든 걸 하는데 이 베르니케 영역에서 한국어가 자체가 딸리기 때문에 언어의 이해를 할 수도 없고 문장의 이해도 할 수가 없어요. 한국어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아이가 학교 공부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 사이에 아이의 한국어의 발음조차도 별로 안 좋게 되고 한국어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는 사이에 아이는 3학년이 되고 학교 문제는 어려워지기 시작을 하면서 학교 문제를 못 풀기 시작을 해요.
그런 현상이 발생이 돼요. 그러다가 아이가 웬만큼 영어를 하니까는 그다음부터 어머니들이 뭘 준비해요? 조기 유학을 준비를 해요. 도망가는 거죠. 그런 수순을 밟아요. 지금 하는 이 강제적인 교육, 빠른 교육을 시키면요. 그렇게 돼요. 근데 학원 원장들이 뭐라 그래요? 아, 우리 아이도 영어 유치원 보냈다고. 그런데 그때 보내. 그래서 뭐 대학교를 갔다? 아니, 그럼 몇 년 전 얘기야. 20년 전 얘기라고 했어, 20년 전. 아니, 20년 전에 그 영어 학원이 지금처럼 이렇게 했다고? 웃기지 않는 얘기지. 지금처럼 했으면 그 아이도 망가진 거예요. 그렇게 안 돼요. 지금처럼 영어 교육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살아남는 애들은 1%도 안 되고 나머지 애들은 다 망가져요. 근데 그거를 부러워하는 엄마들이 너무 많은 거야.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지금이라도 아이 좀 놓으시고 이런 그나마 좀 살아있을 때 학교 가기 전에 운해 교육을 시켜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 아까 얘기한 이 목표라는 게 언제 생기냐면은 초등학교 2학년 정도가 넘으면서 슬슬 이 계획이나 체계적, 정리정돈, 작업 진행 이런 것들이 슬슬 올라와요. 뇌가. 그때부터 아이가 목표라는 걸 정할 수도 있고 또 공부를 어떻게 되는지 순서를 잡을 수가 있는데 그 훈련을 언제부터 하냐? 1학년, 2학년 예습 복습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문제집으로 예습 복습 훈련을 시키면은 3학년 되면은 아이 스스로 본인이 해야 될 거를 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훈련을 1학년, 2학년 때 되고 보통 이렇게 훈련이 된 아이들에 한해서 3학년 때 자기주도 학습이 돼요. 늦어도 4학년에 돼요. 그래서 이 자기주도 학습이 3학년 넘어서 생기는 거지 그 전에 생기는 게 아니. 그 전에는 자기주도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예습 복습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학원을 보내고 공부방을 보내고 이렇게 해서 그 자기주도 학습이 되는 게 아니고요. 또 뭐 태블릿 PC에서 뭐 이렇게 태블릿 학습을 한다고 아이가 자기주도 학습이 되지 않아요. 오히려 학교 가기 전에 이 태블릿 보는 것은 이 태블릿이나 TV나 휴대폰에 나오는 블루라이트 때문에 오히려 아이의 아날로그 방식인 책 보는 거에 집중력을 방해하는 이런 물질들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아무리 학습용으로 쓰든 또 그냥 재미용으로 하든 이런 모니터 화면을 보는 것들은 결국은 학교에 가서 부작용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저도 상담을 하다 보면은 이 태블릿 학습을 하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 맨 처음에 하는 게 학습 줄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아이들의 공통점이 다 얘기하는 게 엄마 나 책 보는 게 너무 어려워라고 얘기를 해요. 당연하죠. 모니터 학습을 계속 했기 때문에 책 학습이 어려운 거야. 근데 결국은 나중엔 책 학습을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는 태블릿을 끊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야. 차라리 처음부터 안 했으면 상관이 없는데 어렸을 때부터 했던 아이들은 학교에 가면은 계속 태블릿 학습을 하든지 아니면은 이 지문 학습을 못해. 근데 어차피 시험은 지문으로 보잖아. 종이로 본단 말이야. 그러니까는 종이로 볼 때 실수를 많이 하게 돼요. 자, 그래서 언제부터 가능해요? 아까 말한 1학년, 2학년 때 예습 복습 철저히 된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보통 3학년부터 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 학원이나 또는 공부방이나 이런 것들을 유아 시기 때 미리 보낸 아이들, 이런 아이들은 본인의 의지가 없이 갔기 때문에 수동적이 되고 얘는 나중에 자기주도 학습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당연히 학원을 가야 되는지 알고 내가 원하는 뭘 하려고 하면은 학원을 먼저 등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 의지도 없고 남에 의해서 해야 되는 그런 학습을 평생 하게 돼요. 근데 그거를 또 자기주도 학습이라 생각해. 왜? 학원에서 배운 거 집에 와서 복습하니까. 그건 아니에요. 예습이 없잖아. 그래서 이 수동과 능동의 차이를 알려드릴게요. 수동은 부모의 의지에 의해서 아니면은 처음부터 학원이나 공부방에 의해서 어떤 거를 시작을 하게 되면은 수동이에요. 부모의 입김에 의해서 했을 때 수동이고 학교 가기 전에 하는 모든 학습은 거기서 뭐라고 강구하던지 간에 다 수동이고 자기주도 학습이 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능동은 뭐냐? 학교 학습. 학교에서 배워준 거 하는데 그러면 이것도 자기주도 학습이 아닌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다시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예습과 복습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다음날 배울 학습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필요한 부분을
학교에 있는 수업으로 채워 넣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리고 채워 넣는 부분을 집에 와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해서 완성을 하고, 복습을 했는데도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은 그 부분을 누군가 아이 요청에 의해서 메꿔주거나 아이가 필요성에 의해서 그때 학원을 가거나 이랬을 때는 이게 자기 주도 학습인 거예요. 그래서 같은 학원을 가더라도 이 같은 학원에 20명의 아이가 있는데 20명의 아이가 다 그러면 학원 다니면 아까처럼 수동이니까 다 자기 주도 학습이 안 되는 아이냐? 아니에요. 학원에 다니는 애들 중에 거의 90% 이상은 부모가 가래서 가는 아이들이에요. 그리고 또 시간이 엄마 아빠가 이제 퇴근해서 오는 시간하고 이게 좀 안 맞아 버리니까 그걸 메꾸기 위해서 또 들어오는 시간 때우기 이걸로 오는 아이들도 있고요. 근데 개중 한 10% 정도는 본인의 의지에 의해서 본인이 선택해서 온 아이가 있어요. 그러면 누가 더 효과가 좋을까요? 당연히 본인의 의지에서 온 아이들이 더 집중을 하고 더 얻어가려고 해요. 나머지 아이들은 그냥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능력 개발이 늦는 거죠. 그래서 본인의 의지에 의해서 학원이나 공부방이나 가해를 했을 때는 이 아이는 더 좋은 효과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나 아니면 시간 때우기로 이렇게 해서 학원을 들어가면 오히려 안 좋은 버릇이 생기고 이 처음부터 누군가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해라는 이상한 인식이 심어지게 돼요. 그래서 학교 가기 전에 이런 학원이나 또 이런 가르치는 학원들을 아이 의지가 없이 부모의 의지대로 보낸다고 하면은 문제가 발생되게 돼요. 자, 그러면은 미술학원이나 피아노 학원이나 이런 데는 어떡하냐? 자, 미술 피아노는 우리가 걱정하는 좌뇌가 아니라 어디예요? 우뇌예요. 우뇌는요, 아이가 원하면은 그냥 해줘도 돼요. 처음부터 학원은 보내도 상관이 없어요. 우뇌 쪽은. 왜냐? 좌뇌랑 우뇌랑 다른 거는 우뇌는요, 자기가 배운 것만큼 나중에 안 쓰더라도 10년 후에 쓰더라도 아이가 뭐라고 생각을 해요? 나 옛날에 해봤어. 자신 있어. 나 이어서 할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해요. 우뇌 부분은. 근데 좌뇌 부분은요, 아, 옛날에 수학 어려웠어. 야, 옛날에 국어 하려고 그랬는데 너무 어려워. 아, 영어? 아우, 나 질렸어. 못해. 부정적으로 생각을 해요. 옛날에 나 못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도 지금 학습을 못해라고 생각을 해요. 좌뇌. 우뇌는 나 옛날에 해봤어. 그래서 나 지금부터 하면은 나 좀만 배우면 잘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뇌는 배워놓으면은 나중에 재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재산이 되는 이 6년간 뭘 시켜요? 영어만 시켜요. 넌 대학교 가야 돼. 서울대 가야 돼. 영어만 시켜. 그래 놓고 학교를 갔더니 이 아이가 그나마 좌뇌형 아이면은 다른 게 다 망가지더라도 그나마 버텨. 근데 이 아이가 원래 우뇌형으로 태어났어. 그러면은 학교를 가서 좌뇌가 성장하기 시작하는데 본격적으로 이때부터 좌뇌 성장 속도가 느려버린 거야. 원래 우뇌형 아이기 때문에. 근데 학교 가기 전에는 어때요? 그래도 좀 했어. 눈에 띄게. 왜? 우뇌는 듣는 능력이 그나마 좀 강하거든. 그러니까 듣고 따라하고 듣고 따라하고 그건 너무 잘했어. 그런데 본격적으로 체계적인 학습을 해야 되는 이 좌뇌가 성장 시기에 우뇌형 아이들은 이 체계적 또 정리정돈 이거 너무 싫어하거든. 또 계획 이런 거 세우는 거 굉장히 싫어해요. 우뇌형 아이들은. 그러니까는 학교에 가면은 하기 싫은 거야. 그러니까 성장 속도가 굉장히 느리고 이것만 했기 때문에 가뜩이나 우뇌가 많이 발달했는데 우뇌까지 발달을 못 시켰어. 이거 하느라고. 근데 좌뇌도 다른 좌뇌형 아이들보다 성장 속도가 느린 거야. 그러니까는 이런 아이들은 2학년, 3학년 되면은 공부하기 싫어해요. 안 하기 시작해. 그러다가 4학년 되면은 공부 손 놔요. 엄마는 환장하는 거지. 분명히 학교 다닐 때는 학교 다니기 전까지 잘했는데 학교 다니는 후부터는 애가 공부가 굉장히 현저히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지. 그리고 이 아이들이 특징이 뭐냐면은 학교 가기 전에는 아이가 잘한다고 엄마가 옆에서 칭찬해주고 옆에서 자랑하고 막 난리가 났는데 학교 간 이후부터 이제 성적이 있으니까 그다음부터 아이를 막 혼내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이가 더 짜증나는 거야. 학교 가기 전에 그렇게 칭찬했던 엄마가 갑자기 날 혼내기 시작을 해. 그러니까 아이가 짜증을 내. 그러면서 공부를 더 안 해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이 이게 가끔 보면은 아니라고 하지 마시고요. 주변에 한번 보세요. 그렇게 자랑하던 어머니들 3, 4학년 되면 다 사라져요. 어디로 사라졌을까요? 이사 가거나 갑자기 이제 조용히 있거나 뭐 자랑도 안 하거나 다 사라져. 아니면 애가 갑자기 조기 유학 떠나거나 막 그런 거야.
우리 아이가 너무 영어를 잘해서 아이 우리나라 안 맞아. 아, 나 저기 뭐 싱가포르로 갈래. 이런 식으로 핑계대고 다 도망간단 말이에요. 그래요. 왜냐면은 한국어도 제대로 안 돼. 그다음에 영어는 조금 하는데 다른 과목이 안 돼. 수학도 안 돼. 언어 이해도도 낮아. 어떻게 그렇게 어렸을 때 자랑해 놨는데 도망가야지. 그러니까는 애를 또 조기 유학을 보내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게 돼요. 알고 계셔야 돼요. 아이 어렸을 때 지금 막 6살인데 굉장히 영어 잘한다고 막 마음 놓으시면 안 돼요. 이게 앞으로 일어날 변화가 있는데 그건 나중에 조기 영어 교육편 할 때 또 1시간 동안 풀강의를 할 거예요. 근데 그때 뇌가 어떻게 해서 어떻게 변화되는지 영어 교육을 했을 때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너무 심하게 시키면은 그만큼의 하나의 리스크가 있어요. 그래서 이 수동과 능동의 의미 알아두셔야 돼요. 학교에서 배우는 교육은 아이가 예습을 했을 때 학교 교육이 이 학원 효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복습을 하고. 이런 거를 1학년 때부터 2학년 때까지 충분히 시켜주면 3학년 때부터 자기주도 학습이 가능해요. 자, 그래서 그거를 대신해서 만든, 그러니까는 아이가 자기주도 학습을 할 수 있게끔 만든 게 이 혁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예요. 그러니까는 이 대학이라는 게 목표를 잡으면은 혁신을 가시면 안 되고 아이가 이런 자기주도 학습으로 인해서 아이가 능동적인 생각을 하고 자기 미래를 스스로 개척을 하게 하려면은 이 혁신 학교를 갖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키우다 보면 아실 거 아니에요. 아이가 공부랑 많이 안 맞는 것 같다. 이랬을 때 이런 아이 같은 경우는 일반 학교 말고 혁신 학교를 보내는 게 오히려 더 효과적이에요. 그리고 이 대학이라는 걸 최종 목적으로 잡으면은 아이도 마찬가지 내 인생의 최고 목적은 대학이게 돼버리고 대학을 들어가는 순간 아이의 목적도 목표도 없어요. 그러니까는 대학교를 나온 이후 아이가 뭐를 해야 될지도 몰라요. 그나마 아이가 원하거나 부모가 원하는 뭐 스카이대, 뭐 이제 의과나 법대나 이런 데 갔으면 상관이 없는데 공부는 열심히 했는데 거기는 못 가고 뭐 이상한 과를 갔다든지 아니면은 스카이를 못 가고 뭐 지방에 있는 대학을 나왔다. 이랬을 때는 아이는 어렸을 때부터 목표가 대학이었어. 그렇기 때문에 부모도 목표가 대학이었고 이런 부모들 특징이 뭐냐면은 이런 아이를 수동적으로 만들어주고 20살 넘어서 대학교 간 이유는 네가 알아서 해라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 혼자 스스로 할 수 있는 이런 능동적인 이거를 한 번도 가르쳐 준 적도 없어요. 아이 스스로 혼자 생각을 해야 되는 이런 거를 단 한 번도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그런데 20살 넘어서 갑자기 네가 알아서 해. 이러면은 아이는 또 멘붕 상태에 와. 그러니까 애들이 맨날 노는 거야. 집에서 대학교 나와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키우셨기 때문에. 그래서 목표를 대학으로 잡으면 안 돼. 아이의 미래로 잡아야지. 대학교가 만약에 안 됐을 때 2차로 뭘 할 것인가. 근데 부모님들하고 상담하다 보면은 만약에 애가 원하는 대학을 못 갔을 때 두 번째 목적이 뭐예요? 그러면은 다들 대답을 못 해요. 저는 무조건 아이 의과 보낼 거예요. 아이 무조건 법대 보낼 거예요. 지방대라도 상관없으니까 무조건 저는 의대 보낼 거예요. 아니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재수시키고 그래도 안 됐을 때는 그런 것까지 방안을 생각을 해놔야지. 그러니까는 목표는 대학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이가 대학교를 가서 대학교를 졸업 이후도 부모가 옆에서 도와주지 않으면은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 어렸을 때부터 지금 하는 위험한 조기 교육을 한 아이들 같은 경우는 진짜 위험해져요. 그리고 운해가 성장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 사회성까지 떨어져서 대학교를 나와도 사회생활을 제대로 하지도 못해요. 힘든 거, 버텨야 되는 거, 끈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죠. 이런 어떤 거에 대해서 노력하고 끈기 이런 것도 다 운에 있는데 이런 게 없어요. 아이들이. 그러니까는 금방금방 그만두고 금방금방 실직 나면은 안 하고 이렇게 되는 현상들이 발생돼요. 그래서 영어도 좋지만은 웬만큼만 시키라는 거예요. 웬만큼만. 운에도 발달시켜가면서 재미삼아 시켜요. 그렇게 안 하고 특히 남자애들 같은 경우 이게 맞지 않아서 실패하는 아이들. 특히 6살, 7살에 실패하면요. 거의 막 지능이 80대까지 떨어져요. 멀쩡한 애가. 스트레스로. 그렇게 되니까 아이는 소유물도 아니고 도구도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로봇처럼 하는 AI도 아니에요. 부모의 의지대로 또 뭐 말로는 아이를 잘하게 한다고 뭐 좋은 대학을 보내겠다고 하는데 실패했을 경우는 이 아이는 사회 부적응자가 돼요. 또 반사회적 인간이 될 수도 있고
또 지능 저하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학교 가서 8살 때부터 사회생활을 못해요. 그렇게 될 가능성도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제가 주변에서도 많이 봤고, 또 부모님하고 상담하다 보면은 그런 아이들이 꼭 있어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자랑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아이가 문제가 생긴 아이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겉보기랑 아이의 뇌랑은 달라요. 겉에는 잘해 보이지만은 아이의 뇌 지능은 온리 그것뿐이에요. 다른 부분은 발달이 안 돼 있는 게 아이가 학교에 들어가면서 그게 빵 터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부적응을 나타내고 학습도 안 되고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학교 가기 전에는 잘했던 아이가 학교 가서 잘 못한다. 그러면은 놀라실 필요 없어요. 그렇게 아이를 키웠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간혹 가다가 아까 얘기했듯이 그나마 암기력이 아이가 뛰어나 언어 능력과 수리 능력이 그나마 뛰어나 다른 건 다 망가졌어도 다른 거는 발달이 다 안 됐어도 그것만 괜찮으면은 우리나라에 있는 교육을 따라갈 수는 있어요. 근데 영어도 마찬가지 이 브로카 영역에 들어가 있던 게 이걸 모국어로 인식해서 다 전해로 들어갔기 때문에 한국어는 이 브로카 영역에 들어가지 않아요. 학교 들어간 이후부터. 그래서 한국어 습득이 모국어를 넘어설 수는 없어요. 그래서 모국어를 영어라고 인식을 했기 때문에 한국어 문법 자체도 영어랑 다르고 그래서 맨날 그러니까는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한국어 쭉 배우다가 이제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부터 영어 막 가르치면 어렵다고 이렇게 빨리 한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영어 이렇게 시키고 초등학교 1학년 뭐 왔다 갔다 해서 한국어 시키면 한국어도 마찬가지예요. 느려요. 똑같은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된다고 생각을 하는지 참 모르겠는데 한국어는 느려도 되니까 뭐 영어만 잘 시키자? 근데 그렇게 했더니 학교 성적이 떨어지잖아. 그러면 그건 어떡할 건데?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다 잘 될지 아는데 이 조기 교육 업체에서 하는 얘기 하나도 믿지 마세요. 그 사람들 지금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아이가 뇌 발달이 어떻게 되는지 한 개도 몰라요. 그리고 논문이라고 해봐야 외국에서 어?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빠져나갈 수 있는 외국 논문을 예를 들어요. 아, 내가 얘기한 거 아니다. 저 외국 사람이 얘기한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한국 사람, 한국 교수가 잘못 얘기하잖아. 그러면 그 사람 매장당해. 그러니까 절대 한국 교수가 얘기한 거는 예를 안 들어요. 그나마 좀 몇 분 계세요. 조기 영어 권장하시는 분들. 근데 뭐 그 사람들은 또 조기 교육 업체들하고 또 다 이어져 있는 분들이고 그러니까는 그렇게 알아두시고요. 이 뇌 발달 과정을 알면은 언제 해야 되는지 뭐가 위험한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꼭 알아두시고요. 이 자기주도 학습은 초등학교 1, 2학년 때, 그러니까 못해도 7살 때부터 유지를 시켜서 초등학교 1, 2학년 때까지 해놓고 그 다음에 3학년 정도부터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 그전에는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게 없어요. 알아두시고요.